소름 끼치는 옆집 아줌마. 그러면서 한 30분 지났나? 어머니가 연불 테이프를 끄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야. 들어가시기 전에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시다가 내 방에 미란이랑 나랑 있는 걸 보시더니 늦기 전에 빨리 니네도 자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어.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나 미란이나 사고를 친 편도 아니었고 동네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다 보니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렇게 어머니가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시고 다시 방에 둘만 남았어. 누나도 잠들었고 집은 다시 우리 둘만 남은 상태로 고요해졌지.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미란이한테 이제 니네 집에 가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나는 다 처음 듣는 얘기여서 완전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그때부터 미란이가 신난 듯이 얘기했어. 너 천사호 아줌마가 미루 아줌마 귀신한테 계속 시달리는 얘기 못 들었어? 라고 미란이가 말했어. 난 정말 못 들었거든. 응, 난 처음 듣는데. 라고 말했더니 동네 아줌마들끼리는 지금 난리 났어. 미루 아줌마 귀신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마루에서 그렇게 비밀 얘기하듯이 속닥속닥거리면서 얘기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신 얘기하지 마라. 저 얘기하는 줄 알아듣고 네 옆에 와 있다라고 하셔. 그래서 아마 나한테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분명 뭔가 알고 있으신데 말이지. 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러는 거야. 야,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 갑자기 둘이 말이 끊기고 조용해졌어. 그때 내가 창문을 바라보고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또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라며. 미란이가 내가 앉아있는 옆에 와서 딱 붙어 앉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되니 무서운 건 무서운 건데 또 좀 다른 상황이 발생됐어. 미란이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그 상태에서 내 팔짱을 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컹하고 팔에 전달되어 오는 거야. 이게 무서웠다가 그런데 좋았다가 당장은 앞으로 무서워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사나 싶다가도 근데 그때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얘가 조금씩 붙어 오는 게 그냥 무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 거야. 그때 아무리 어리고 뭘 모른다고 해도 단지 무서워서 나한테 붙어 있다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야릇한 느낌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머릿속이 또 뒤엉키는 거야. 얘는 왜 이러는 걸까? 진짜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 그때 팔짱은 그렇다 치더라도 둘 다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 그러니 다리에 맨살이 딱 닿아 있었던 거지. 진짜 머릿속으로 별 생각 다 했어. 그러고 보니 전에 내 뒤에서 샤워하고 나온 것도 의도적으로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데 그때 정말 TV 브라운관에 비친 사람은 누구지? 정말 그 실루엣이 미루 아줌마였나? 라는 공포감까지. 또 그게 생각이 공포감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얘는 진짜 미란인 건가? 아까 나랑 집에 들어왔던 얘는 누구지? 그리고 아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고? 정말 뒤죽박죽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왠지 눈이 좀 충혈돼 있고 촉촉해져 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 그게 뭘 말하는지. 내가 아주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알았지. 여하간 심장은 쿵닥쿵닥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둘 다 공포감에 이상하리 구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바로 그 상황에 아버지가 오셨어. 니네 아직 안 자고 뭐하냐? 라고 그러시길래 대충 뭐 좀 같이 공부했다 그랬지. 그리고 미란이는 집으로 갔어. 미란이가 우리 아버지는 엄청 어려워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날 누나 방에 가서 잤어. 사실 처음엔 아무리 무서워도 내 방에서 자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 미루 엄마를 본 사람이 꽤 있었어. 미란이의 동생 호진이와 천이호 아주머니는 대화까지 해봤다고 그랬어. 희한하게 호진이 이놈은 전혀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았어. 천이호 아주머니는 난리가 났었지. 그 사건 이후 거의 절에서 살았고 더 웃기는 건 그 사건으로 저를 찾았던 천이호 아주머니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었지. 저 또한 그 외 유사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
새벽 아무도 없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빨래하는 소리도 났고, 빨래하며 노래를 부르는 미루 엄마 노래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미루네 집 작은 방은 원래 미루 엄마 개인이 쓰던 방이었는데, 죽은 후에 미루 새엄마가 오기 전까지 쓰던 물건 그대로 놔뒀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 그래서 영가가 자기가 죽은 걸 망각하고 계속 자기 집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본 적도 있어. 미루 새엄마가 들어오고 방을 정리한 후 알고 없어진 미루 엄마가 복도나 이 집 저 집을 헤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 나중에 미루 엄마 영가가 나타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 후 따로 영가를 위로하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어. 그 시점에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모두 나갔거든.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께 들어보니 동네 친한 아주머니 몇몇 분이 모여 절에 가셔서 영가를 달래주는 무언가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미루 엄마가 천주교라 따로 불교식으로 조용히 해드렸다는 거야. 희한하게도 정작 미루네 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사갔지. 알고도 말 안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다른 동네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사실 이 사건은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 산 사람의 세상 말고 뭔가 있긴 있구나 하고 처음 느끼게 된 사건이야. 전에도 이상한 현상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맞닥뜨린 사건이지. 제일 처음 경험한 건 초등 3학년경 당시 살던 아파트 5층에 수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중국에서 공부하던 스님 영가가 시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한자로 된 천수경과 법구경을 줄줄 외우고 해석해 주시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 한글도 모르시는데 말이지. 그 할아버지는 결국 며느리한테 강제로 절에 끌려가서 그 절 큰 스님한테 맞박을 강타당하고 정상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지. 맞박을 강타당하셨을 때 왜 내가 나가야 하냐. 공부한 게 억울해 죽겠는데 성불도 못하고 환생도 못한다. 억울하다 등등의 소리를 질렀다는군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냥 희한한 일도 있구나 느꼈던 경우라. 미란이는 지금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 세월이 지난 후 알게 됐는데 그때 아마 미란이가 그렇게 행동한 게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살아보니 상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제 혼자 이상한 감정이나 흥분을 느끼게 되는 일은 없었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명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주파수가 맞으면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만약 그때 내가 미란이 행동에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류의 생각들. 삶의 방향성이란 알 수 없는 거잖아. 기억에 남는 게 재건축으로 한 집 두 집 나가며 이사 나간 집문에 낙하러 X표를 쳤지. 그런데 미루네 집은 X표를 못 쳤어. 미루네 집에 X표를 치려고 하면 낙하가 고장나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또 다른 집 가면 멀쩡히 잘 나오고 우리도 이사를 나간 며칠 후 저녁 모친의 심부름으로 그 동네를 찾은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던 층 복도를 바라보니 누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때 우리 층은 모두 이사 나간 시점이었는데 미루네 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제 쪽을 쳐다보며 서 있었어. 나는 그분이 미루 엄마라고 생각해. 당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상하게 무섭다거나 하는 감정이 들진 않았어. 그냥 왠지 알 수 없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서글프더군. 아마 이제 저 아줌마도 내 학창시절 추억이 서린 이 동네도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